네, 자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할 당시에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끄는 거야. 네,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녹취가 공개된 뒤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공관위에서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공관위원들 저 포함해서 11명 정도가 있거든요. 공관위에서 그걸 왜 가져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맥락을 보셔야 될 몇 가지 녹음을 가지고 뭐 얹어짚혀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폐가 있다.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뭐 해라 저 해라. 네, 자 윤상현 의원 자신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보고도 안 했다 이런 건데 자 그렇다면 누가 윤 대통령에게 이 공천 내용을 보고했다는 거죠? 그걸 밝혀야죠. 네. 그걸 밝혀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것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게 그동안은 이제 명태균과 강혜경 씨 간의 이야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원이었고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공관위가 들고 왔길래 내가 뭐라고 말을 했고 네. 그다음에 명태균 씨 그다음에는 이제 명태균 씨 말에 따르면 김 여사가 전화해서 윤상현하고 통화했다. 보안 유지해 달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윤 대통령의 육성이 포함된 의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전후 관계를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태균 씨 발언 때처럼 대충 허풍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윤상현 의원 이제 당시 공관위원장이죠. 네. 공관위원장의 발언은 뭐 적어도 나는 아니다. 나는 뭐 공관위에서 그걸 왜 들고 가서 이야기하느냐.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라고 네. 말을 하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 당시에 재보궐선거 공관위를 보면 현역 의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공관위원장이었고 네.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이 포함되어 네. 있었고 그리고 두 부총장 그러니까 강대식 조직부총장 그리고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 네. 지금 현재 정무수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홍철호 현재 정무수석이 당시에 공관위의 공관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 여당이 이거 립서비스야. 대통령실이 립서비스야. 이렇게 해명할 일이 아니고 진짜 네. 해명하고 싶으면 윤상현 그 당시 공관위원장 그리고 당시 여기에 참여했던 적어도 의원들 네. 한기호, 강대식, 홍철호 이 사람들과의 뭐 통화 내역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건 조사를 해서 기록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말로 지금 대충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 부분에서 좀 오늘 대통령실의 글쎄요 해명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왔다. 네. 그리고 좀 불철저했다. 더군다나 대통령실의 입장보다는 이준석 그 페이스북 내용이 더 길어요, 지금 네. 해명하는데. 그래서 저는 과연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오늘 김종혁 최고께서도 평소와 달리 굉장히 좀 힘 빠지고 좀 이런 모습들이 뭐가 더 있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권에 아주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 이 대통령실에서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대표였고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었다. 이 둘이서 알아서 결정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게요. 당연히 정당의 당대표가 공천하고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논의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걸 보고받아서 누구로 해라 낙점했기 때문에 지금 공천 개입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발빠르게 기자회견한 것은 결국
한 가지 목표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그 들고 왜 가겠냐라고 하지만 사실 당연히 대통령에게 당선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건 공관위원이든 공관위원 할아버지도 들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장관을 하든 기관장을 하든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관위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 보안각서 쓰고 다 이 외부 유출이 안 되도록 보안각서를 다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상현 의원은 본인은 아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명태균 씨 녹취에도 이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내일 취임식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이 녹취록이나 또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을 제기할 때도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앉는 내빈석에 왜 초대받았었냐. 라는 걸 항상 의문점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처음에 권성동 의원님이 뭐 사기꾼이라고 표현했고 김재현 최고위원은 상갓집 개라고 표현했던 분을 대통령 취임식에 그것도 가장 대통령 아버지 바로 뒷줄에 앉아 있었던 내빈석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문을 또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녹취록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라고 했고 실제 취임식에 아주 중요한 내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정황 증거와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실의 해명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지금 해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해명을 하셔야 된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저희가 뭐 따로 그래픽으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겁니다. 한 달 뒤에 이 자신을 윤리 걸어서 내쫓으려고 했던 분들이 왜 이준석을 이제 와서 팔아서 변명하려고 합니까? 양두구육을 넘어서 인연수심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자, 김정욱 최고위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뭐 진실 공방이잖아요. 그리고 책임 공방이고, 그러니까 뭐 어떤 패널들은 그때 당시에 결국 쌓인 최종 결정은 대표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은 공관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하는 거고, 뭐 대표야 거기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왜 이제 와서 이 책임을 나한테 다 떠 넘기려고 하느냐, 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감 같은 것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든지 네. 그때 당시에 나한테 실권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제 와서 나를 끌고 들어가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저희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관련된 당시에 이제 공관위원들이 있으니까 당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그냥 야당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인가, 이 사람 이게 대통령의 목소리가 맞는 건지, 녹취가 맞는 건지, 그리고 그 당사자인 그 대통령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를 그걸 알아야 제대로 된 그래도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거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또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 최 논설위원들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것들을 다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법률적으로 방어를 하고 어떤 것은 정치적으로 막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좀 답답한 심정이고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녹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도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 보고 듣고 2022년 선거 때 김영선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녹취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정상적일 때 할게요. 자, 카메라 치워주세요. 네, 만약에 실제로 공관위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네, 자, 장경태 의원. 일단 민주당 이게 끝이 아니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구성했던데 또 폭로할 게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아주 답답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또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작년 경남 선관위가 작년 12월에 고발한 사건을 또 강혜경 씨가 4천여 개의 녹취 파일을 바탕으로 또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한 명도 검사 한 명도 소속되지 않은 이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해 놨다가 부랴부랴 이제 녹취가 공개되자 9월이 돼서야 이 형사부에 배당을 하면서 수사를 이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선거법 공소시효는 10월 10일까지였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어졌다면 아마 여러 이 관련된 지금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라면 뭐 지금 경남도지사도 고맙다 했고 강원도지사도 고맙다 했고 지금 여러 의원들과의 뭐 관계들도 지금 많이 녹취록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선거법 관련된 아마 수사와 기소가 이어졌을 텐데 좀 검찰에서 창원지검에서 이 수사를 뭉개기했다, 봐주기 수사했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보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진상조사단의 전 최고위원이었던 서영교 의원님을 이제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모셔서 여러 가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을 다 지금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의 녹취록에 있었던 이 대화들은 다 현실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만 지금 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금 의혹들에 대해서 저희도 차근차근 공개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마 강혜경 씨 녹취만 해도 제가 듣기로 2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걸 지금 녹취 파일을 푸는데도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법사위 국정감사 때도 좀 다 듣진 못했는데 그 파일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들, 예를 들면 국가 산단 지정을 명태균 씨가 알고 있었다든지 뭐 이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하루 전에 이미 명태균 씨는 현수막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황당했는데 저도 들으면서 저도 여당 국토위원을 했습니다만 국가 산단은커녕 이 투기 조정 지역 지정되는 것도 사실 모르는데 엠바고가 걸려서 보통 풀이 되는데 이 국가 산단 지정을 이미 뭐 2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이 녹취록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지만 검찰이 수사할 역량과 의지도 없어 보이니 결국엔 김건희 특검법밖에 없다. 11월 14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돼야만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는 정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